이제 개인회생도 채무자 여러분께 제도가 잘 알려져서 청산가치나 부양가족 같은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중요하고 문제를 삼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직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있는 문제가 아닌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개인 채권자도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개인 채권자 있으면 뭐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개인 채권자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권보다 더 엄격하게 필요하겠죠. 일단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적으면 관계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물건 받은 대금인지 지인한테 빌린 건지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문서가 뭐 있는지 물어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공증을 작성했는지 소송을 당해서 판결문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첨부를 해야 되고, 특히 계좌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빌려줬다 하고 차용증만 쓰고 이런 건 안 되고 계좌 이체 내역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엄격하게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린 채무를 다 합쳤을 때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빌린 적도 없는 친구를 내세워서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서 1억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변제금을 내게 되면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되는 거니까 은행들이 100만 원 들고 가서 나눠 가지는 것이고, 가짜 채권자가 1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가짜 채권자 친구한테 너 이리 와봐라, 100만 원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가져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를 넣을 때는 말만 한다고 넣어주는 게 아니고 엄격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회사 주식도 나의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법인까지 설립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인이 뭐 썩 그렇게 잘 된 건 아니고 지금은 똑바로 영업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다. 나는 개인회생 할 거니까 저 법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법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 뭐 본인이 100% 주주일 수도 있고 친구하고 반반 주주일 수도 있는데 그 법인도 자산이 있잖아요. 그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법인이 제조법인이라면 설비가 있을 수도 있고, 도소매하는 법인이라면 재고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채무자인 나는 그 법인에 대해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서 변제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서 법인의 가치가 10억이라고 평가가 되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청산가치 5억이 반영될 수가 있고, 법원에서 볼 때 법인의 재산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별도로 평가는 받지 않고 그냥 액면가에 따라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 주를 가지고 있다. 청산가치 1억이 채무자에게 반영이 되니까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지분이 생각보다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원짜리 1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산술상은 청산가치 1억이 되잖아요.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재산이냐, 법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액면가대로 재산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이상 청산가치,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동안 1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월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인 그만두고 어디 가서 취업했는데 월급이 200이다. 200 빼기 1인 생계비 154 하면 한 달에 4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개인회생을 하기 힘든 거죠. 법인에서 받는 소득도 채무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법인 거의 활동하는 거 없고 그냥 가끔 뭐 법인에서 돈 벌면 뭐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돈 받는다, 나는 다른 데 취업해서 월급 200만 원 받고 있으니까 200만 원 받는 게 내 소득의 전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방금 취업한 거 200 빼기 1인 생계비 154는 46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법인에서 월급 받는 거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소득은 합산된단 말이죠. 취업해서 받는 월급, 내가 만든 법인에서 받는 월급 두 개 합치면 300이니까 300 빼기 154는 월 변제금이 156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개인 사업자가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 해보려고 했다가 영업이 안 돼서 그냥 내팽개 친 경우 있죠. 뭐 그거 개인 사업 놔둔다고 뭐 큰 문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고요. 개인 사업이 돈이 좀 됩니까? 얼마라도 법니까? 물어보면 뭐 거의 영업 안 한다, 거의 돈이 안 된다. 답변도 참 애매하시죠. 아예 돈을 안 번다도 아니고 거의 돈을 못 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200에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채무자 생각에는 200 빼기 154는 46만 원만 내면 된다 생각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200에 취업했는데 자영업에서 100만 원 버네, 두 개 합치면 300 빼기 154는 146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 벌든 돈을 약간 벌든 간에 어찌됐건 돈을 벌면 나의 소득은 맞다, 그것 또한 나의 소득에 합산되는 게 맞다. 합산되는 게 싫으면 아예 폐업을 하고 없애버리든지, 당장 폐업할 상황이 안 되면 약간 돈도 벌지 말라고요. 아예 안 벌어야지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계좌 내역을 열어봤을 때 매출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아예 없어야지 나의 소득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는 10억 밑으로 이하만 가능하고 담보 채무는 15억
5억 밑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채무 오래되신 분들, 내가 옛날에 채무가 7억이었는데 그거 뭐 별 문제 되겠나 이렇게 버티고 계신데 생각보다 이자가 빠르게 늘어서 10억 넘어가 버려서 개인회생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연체되신 분들이 있죠. 이자가 많이 붙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법인이 사업할 때 연대보증 하신 분들, 또는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샀는데 7억짜리를 담보대출 6억 받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5억이다. 5억 빼기 6억은 마이너스 1억이다.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면 얼마인지 몰라도 채무가 남겠지. 이것도 무담보 채무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직 경매가 안 된 상태라면 시세의 70% 정도를 적용해서 법원에서는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합치면 10억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채권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친구인지 사채업자인지, 그리고 서류, 판결문, 공증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하고, 계좌 내역도 제출하고, 개인 채권자 말만 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식을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법인 내팽개 쳤으니까 별 관계 없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채무자는 법인을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을 했는데 그래도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월급 외에 별도의 소득을 얻고 있지 않은지 이것까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법인에 대해서 세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재무제표 이런 걸 제출해서 그 법인이 재산이 있는지, 소득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채무자에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개인 채권자에 대한 건데 주소를 잘 몰라서 통신 3사에 주소를 조회를 한 겁니다. LG U+에서 주소를 받아서 채권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이건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인이 살아있는 법인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법인 파산도 못하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재산적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자본이 해마다 마이너스 되고 있다.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 이걸 소명을 한 겁니다. 자, 이분 법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행히 그 법인이 자본이 매년 마이너스고 가지고 있는 실제 재산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소명을 해서 그 법인에 대한 주식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에서 받는 월급도 없으니까 소득도 증액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서 보험이 많아서 청산 가치가 한 3,700 나왔는데 변제율은 5% 나왔고 95% 탕감입니다. 소득 255에서 생계비 100만원 빼고 한 달에 145만원 변제한다. 36개월 변제해서 5,100만원 변제한 겁니다. 생계비를 약간 감액했습니다. 생계비 감액한 이유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최소 변제율을 맞출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무서 요런 금액은 빼고 전체 채무에서 3% 플러스 1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맞추려고 생계비를 좀 줄였습니다. 이분 세금 체납된 게 많았거든요. 요거는 회생법원의 직무 편람인데 신청시를 기준으로 채권 금액을 산정한다.